예, 안녕하십니까. 항만시설물의 정밀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실시 결과의 평가 사례 소개를 맡은 항만평가 담당자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지침과 세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그리고 보고서 작성 시 복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사례, 중대한 결함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사례 등이 있으며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예를 들어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항만 및 항만 외곽 시설에 대한 평가 사례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및 항만 외곽 시설 평가 사례입니다. 시설물의 진단 및 점검 가업 범위를 잠깐 살펴볼 거고, 그리고 평가 사례로는 저희 평가 항목인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3번 항목인 외관조사 결과 분석의 적정성, 그리고 5번 항목인 구조 해석과 안전성 검토 등의 적정성, 그리고 7번 항목인 평가 결과의 적정성은 중요 평가 항목, 중요 심의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히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항만 및 항만 외곽 시설 진단 점검 가업 범위입니다. 세부 지침상의 맨 앞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 대상 시설 범위를 살펴보면 항만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구조 형식에 따라서 장교식, 그리고 중력식 및 너희 말투식이 있고 이제 돌핀식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재로는 이제 바닥판부터 여러 가지 부재가 있는데 이 부재에 대한 점검이나 진단에서는 모든 부분이 다 기본 가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만 외곽 시설 또한 직립재 및 혼선재, 그리고 경사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위에 대한 모든 걸 다 이제 수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점검하고 진단하고 동일하다는 거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특히 하부 구조의 수중부에 대한 내용, 여기 수중부에 대한 내용은 기본 가압이기 때문에 꼭 수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공중 이용하는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항목인 진단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 적정성입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사전 검토, 그리고 가업 수행 계획서 작성, 그리고 보고서 작성 등의 보고서 작성 체계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사전 검토 보고서가 미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주요 내용이 검토가 미흡하거나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미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현장 재료시험 수량 및 방법이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단인 경우에는 광말등의 경우에는 방식상태 조사가 필요하고 전이 측정하고 부시투기 측정이 꼭 하셔야 됩니다. 가업 수행계획서 작성의 이제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미수록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주요 내용 검토가 미흡하거나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관리 계획을 시설물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수립이 필요한데 이 부분의 내용이 미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관리주체하고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전검토 보고서 내용이 수록하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용역의 가업지수에 보면 이 수중부에 대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내용상 수중부에 대한 조사를 미실시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미실시한 경우에는 가업 수행 계획서 및 실시 보고서의 사유 및 근거를 명기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 체계의 적정성입니다.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중대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결함에 대한 내용 및 긴급 후속 조치 사항이 미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진단 및 점검 결과표가 결과표에 중점 점검 부위 등의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 재료시험 보고서가 미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부록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제 수록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항목 중에서 일부분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전조사나 아니면 시설물 관리 대장 4번, 그리고 진단인 경우에는 구조 해석 모델링 및 수치 해석 자료 등이 미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자료조사 분석의 적정성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설계 도서 및 시공 자료 등의 조사, 그리고 보수 보강 및 유지 관리 관련 자료조사, 그리고 기존 점검 진단 보고서 검토 분석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설계 도서 및 시공 자료 등의 조사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수지 분석 내용이 미흡한 경우인데요. 미흡한 사례를 살펴보면 자료 수집 현황은 건설 관련 자료가 이렇게 이제 보관 유무가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 분석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적정 사례를 살펴보면 설계 자료나 시공 자료 주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고서에 수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수 보강 및 유지관리 관련 자료조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력 조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적정 사례를 살펴보면 시계 형식으로 해가지고 주요 점검 결과와 조치 사항, 그리고 보수 보강도 날짜 순으로 해서 공사 내역이나 특이한 사항들이 있으면 수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료도 있긴 하지만 FMS의 설계 도서 등이 이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력도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수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점검 진단 보고서 검토 분석 등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적정 사례를 살펴보면 점검이나 진단의 경우에는 한 번에 안 끝나고 이제 여러 차수별로 실시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외관 조사, 내구성 조사, 그리고 상태 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 결론, 보수 보강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의 주요 사항들을 기재하셔가지고 시간에 따라 가지고 진행성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비교표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인 외관조사 및 결과 분석의 적정성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중 상태, 그리고 부재 변형, 그리고 손상 결함 열화 등의 조사, 외관조사 반도 작성, 그리고 결함 손상의 발생 원인 분석을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중 상태 및 부재 변형 등의 조사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경우인데요. 시설물의 침하, 경사 전도, 그리고 활동 등의 상태평가와 관련된 자료 조사가 외관 조사가 미흡한 경우입니다. 상태평가의 이제 항목을 보면 침하와 경사 전도 활동은 중요 결함으로 이제 돼 있고, 기초부도 쇄골이나 기초 사석 교란이 있을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적정 사례를 살펴보면 침하나 아니면 경사, 배부름, 그리고 기초부의 쇄골, 기초사석 교란 등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외관조사 사진을 수록하고 분석 내용이나 원인 추적 내용들을 수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침하에 대한 진행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준 측량 등을 실시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결과 분석을 보고서에 수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상 결함 열화 등의 조사 및 외관조사 방도 작성의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전차 보고서에 대한 복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고, 명확한 사유 제시 없이 수중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가 미시된 경우, 그리고 항만시설 공통 점검사항의 조사 내용이 미흡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관조사망도 작성에서는 부재 규격이 미표기되어 있던가, 아니면 신규, 기존 손상이 미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수중부에 대한 외관조사망도가 미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흡 사례를 살펴보면 금해차 보고서와 전차 보고서가 동일한 부분입니다. 사진도 동일하고요. 수록된 내용 자체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동일하게 쓰시게 되면 그 사유에 대한, 아니면 인용에 대한 내용을 수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그렇게 되면 이제 복제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주의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살펴보면 가업지서에는 수중부를 조사하게끔 되어 있고, 사전검토 보고서에서도 수중부에 대한 내용을 자기네들이 이제 기본가업으로, 본인들이 이제 기본가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보고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수중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적정 사례를 살펴보면 수중부에 대한 조사 내용과 조사 사진 등을 이렇게 수록을 하고 대책 그리고 기존 점검과 비교 분석을 해주신 경우입니다. 그 4번 항목인 현장 비파괴 시험, 재료 시험 등 각종 시험 분석의 적정성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항목 선정이나 방법 및 수량, 그리고 결과 분석 및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비파괴 시험 방법이 세부 지침과 다른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수량이 미달된 경우가 있었고요. 내구성 조사 위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비파괴 시험 부위가 표면에 미처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파괴 시험이 그 파괴 시험보다 이제 정확도나 아니면 신뢰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비파괴 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험 방법을 꼭 준수해 가지고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철부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라인드나 이런 것들을 해서 원 콘크리트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사례입니다. 요거는 세부 지침의 기준 수량과 실시 수량을 이제 비교해서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재료 시험 위치도 표시해서 이후에 이제 점검이나 진단하는 사람에게 비교 평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제시해 주신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시험 결과 분석 및 평가가 미흡한 경우입니다. 추정 설계 기준 강도 및 철근 피복 두께 근거가 미제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정밀안전 점검 및 진단, 시험 결과 비교 분석이 미흡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흡 사례를 살펴보면 재료 시험 수량으로 항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반발 경도가 각 부지별 6회 이상 이제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해당 부재는 바닥판과 가로부, 세로부 등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근데 바닥판에만 이제 비파괴 시험을 하신 경우가 있고요. 가로부와 세로부에 대해서 실시를 안 하신 경우입니다. 또한 여기서 설계 기준 강도를 이제 24메가파스칼로 적용을 하셨는데, 이 24메가파스칼이 어디서 이제 수치가 나왔는지 그에 대한 근거가 미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탄산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철근 피복 두께에 따라서 탄산화 잔여 깊이가 이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철근 피복 두께를 이제 가져와서 쓰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근거도 꼭 수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항목인 구조 해석 및 안전성 검토 등의 적정성입니다. 여기에서는 구조 해석, 위치 대상 선정과 그리고 재료 물성 등의 해석 조건의 적용, 그리고 모델링 및 해석 방법, 그리고 안전성 평가, 결과 검토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해석 위치 선정 및 재료 물성 등 해석 조건 적용이 미흡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석 대상 시설물의 선정 사유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외관 조사나 재료 시험, 그리고 상태 평가 등의 결과를 분석하여 취약한 개별 시설물의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재료 물성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나 집안 물성치 등이 해당이 되고요. 모델링 및 해석 방법이 미흡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규식 암벽인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시 지진 영향을 고려해야 되는데 미고려한 부분이 있었고요. 미흡 사례를 살펴보면 콘크리트 강도 시험 보고서에는 바닥판과 전면부가 설계 기준 강도가 21메가파스칼로 되어 있는데, 안전성 평가에서는 27메가파스칼로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이고요. 그리고 저반력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에는 600에 1500, 그리고 600에 200, 2000, 그리고 600에 2500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게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규격을 저반력을 검토한 게 아니라 양호한 800에 2500에 대한 이제 저반력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반력이 양호하다라는 결론을 낸 케이스입니다. 현장에 맞게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적정 사례입니다. 외관 조사에서 부식이나 처짐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이 부분을 부신율로 해가지고 안전성 평가에 반영한 경우입니다.
계속 살펴보면 구조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차의 안전성 평가 결과가 A등급으로서 금해에도 그냥 A등급으로 지정하겠다, 이 세 줄로서 안전성 평가를 끝낸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자료 분석이나 검토나 분석을 이제 실시하셔야 되고, 구조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도 같이 검토해서 이번에 이제 적정하게 안전성 평가를 내리셔야 됩니다. 6번 항목인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입니다. 결함 항목별 원인 추정하고 부재 부위별 원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결함 항목별 및 부재 부위별 원인 추정 및 분석이 미흡한 경우입니다. 원인 추정을 단순하게 추정하는데 보다 면밀한 진행성 여부나 구조적 결함 여부, 그리고 균열 깊이 조사 등의 실시 여부 등의 검토 분석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함 항목별 및 부재 부위별 원인 추정과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이후에 이제 보수 재료나 보수 공법을 선정할 시에는 정확한 원인 분석이나 원인 추정이 돼야지 정확한 재료와 공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추정이나 분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항만 시설물의 주요 손상 항목으로 살펴보면 시설물의 기초 쇄골이나 아니면 관광 파일의 파손이나 부식,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외관 조사에서 발견이 되면 정확한 원인 추정하고 분석을 실시해 주셔야 됩니다. 미흡 사례를 살펴보면 블록에 수중부에 균열폭 10mm 짜리가 이제 발생이 되었는데요. 외관 조사에는 그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되었고, 구조물의 전반적인 안전성에 영향을 줄 만한 손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책임유자가 서술해 주신 경우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상태 평가에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2 2등급 상태 평가 기준을 보면 2등급에 해당되는 대규모 관통 균열의 발생으로 구조물의 기능성에 영향을 초래하여 우선적인 보수가 요구되는 상태, 이 부분을 평가하신 경우인데, 요게 외관 조사 내용하고 상태 평가 내용하고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적정 사례를 계속 살펴보면 금해 조사했던 손상 내용과 그리고 전해차, 금해차의 내용에서 증감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손상의 원인 등을 수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책 정도도 수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관 조사 사진 또 이렇게 수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항목인 평가 결과의 적정성입니다. 여기는 상태 평가 결과 그리고 안전성 평가 결과, 여기 진단에 해당이 되고요. 안전 등급의 지정, 이 세 가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가 세부 지침상의 절차 및 방법이 미준수된 경우입니다. 장기식 암벽과 중력식 암벽을 살펴보면, 장기식 암벽에서 1단계 상태평가인 개별 부재의 상태평가 자료가 미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평가 점수 산정에 대한 근거가 미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중부에 대한 평가가 미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재료 및 비파괴 시험 결과가 미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력식 암벽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안전등급이 이제 전차와 비교하여 상향 또는 하향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내용을 수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검토에 대한 내용도 수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부 지침상의 그 절차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식 암벽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개별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각 손상에 대한 등급을 산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에 등급들이 모여가지고 조사 단위별 상태평가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 구조물의 상태평가를 이제 진행을 해주시고, 진단인 경우는 안전성 평가를 진행을 하셔서 이 부분을 비교평가해서 낮은 등급으로 종합평가 결과를 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흡 사례를 살펴보면 1단계 상태평가인 부분에서 이 손상에 대한 등급을 미산정한 경우이고요. 수중부에 대한 내용을 미반영한 부분입니다. 또한 염화물 함유량 시험 결과가 C에서 이제 D등급으로 계속 나왔는데 이 부분은 상태평가에 미반영한 경우입니다. 또한 치마, 경사 전도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조사를 이제 안 하시고 평가를 안 하신 경우하고요. 그리고 마모와 침식이 없음에도 B등급인 4점을 부여한 경우, 그리고 케이스 내 블록 이격이 발생하였는데 없음으로 양호한 5점으로 이제 등급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새로 세부진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21년 12월 달에 이제 개정이 되었고요. 돌핀식 및 자켓식 계류 시설에 대한 상태평가 절차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크게 이제 나눠서 보면 기존에는 돌핀식 및 자켓식 계류 시설의 평가 절차가 없어가지고 장교식을 이제 인용하여 상태평가를 진행을 하셨는데 이게 신설이 되면서 이 부분에 이제 맞춰가지고 상태평가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부 구조물인 경우에는 교랑 세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상태평가에 준하여 이제 평가를 해주시면 되고, 하부 구조는 장교식 말뚝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부 구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교량 형식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부 구조에 대한 내용은 장교식 암벽에 대한 상태평가 기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를 모아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주시면 되고, 가중치별로 면적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중 이용하는 부위에 대한 평가도 이제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락 방지 시설이 있는 경우, 그리고 도로 포장, 도로부 신축 이음부, 항기구 등의 덮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조사해서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평가에 대한 등급은 저희 이제 전체 시설물의 상태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 항목인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필요성 판단 및 수준 결정, 그리고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유지관리 방안의 제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보수보강의 수준 및 우선순위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수보강 공법 선정 시 비교한 검토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방안 제시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지관리 방안 제시를 할 경우에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방안의 제시가 필요한데 이 부분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적정 사례를 살펴보면 보수보강 공법 및 필요성을 판단한 경우인데요. 금에 조사한 내용과 그리고 이 조사한 손상이나 결함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한지 필요성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경우입니다. 공법을 제시할 때도 단일안이 아닌 여러가지 안들을 제시해서 이제 관리 주체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공법 선정 결정에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결론의 적정성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종합결론, 그리고 사용 제한 등 안전 및 유지관리 필요사항 조치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진단 점검 실시 결과와 일치하지 않고 일관성이 좀 결여된 종합결론을 도출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점 특별 유지관리 사항이 제시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세부지침상에서 종합결론에는 어떤 항목들을 집어넣으라는 게 있는데요. 이 항목들에 맞춰가지고 수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유지관리 방안을 이제 제시할 경우에는 주요 손상 내용과 중점 유지관리 방안을 이제 서술해 주시고 그 해당 부위에 대한 사실 등을 수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치도와 대책을 포함하여 수록해 주시면 더 좋은 보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고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000년도에 태풍 마이사카 태풍 이제 하이선이 이제 내습으로 피해가 발생되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여기 상치 콘크리트와 소파봉이 전면으로 다 날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면 복구가 필요하고 태풍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점검이나 조사를 하시게 되면 중대한 결함이 발생이 됐으므로 이 부분의 내용들을 상세히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